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픽에서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복당 6개월 만에 최고위원에 선출이 되셨는데 축하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먹사니즘을 실천할 경제 전문가다, 뭐 이런 기대감 가진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활동을 보여주실 계획이신가요? 네, 우선 최고위원 활동하면서 민생과 경제에 관한 부분들에 좀 치중해서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아, 감기 걸려가지고. 걸리셨군요. 요새 유행이에요. 네, 네네네, 목이 좀 안 좋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좀, 치중해서 계속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F 사태, 네.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들, 그리고 이제 추석 앞두고 특히 그 민생 문제와 그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물가 문제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특히 관심 갖고, 이제 내수 진작 문제 관심 갖고 얘기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음, 여야 대표회담이 열리면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좀 네, 건설적인 토론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재명 네, 대표가 일단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시면서 연기가 된 네, 상태입니다. 네, 네. 퇴원 시점이 미정이라서 언제 재개될지도 좀 불투명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상태는 좀 어떠신 건가요? 제가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 요즘에 네, 코로나가 그냥, 재유행인데, 목 상태가 많이 네, 안 좋으시군요. 네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일단, 이번 주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낫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이제 왕태가 되고 나면, 날을 잡겠죠. 음, 추석 저도 연휴, 예, 정말 다들 난리네요. 감기가 다들 좀 심하게 걸리셔서 네. 혹시 추석 연휴 전에는 좀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가능하면 그렇게 되면 좋겠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중에 당의 첫 지시를 내리신 게 어제 공개가 됐는데 윤석열 네.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지시를 하셨어요. 네. 정상에서 첫 지시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담긴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그 독도 관련 이제 훈련들이 지금 다 중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보니까, 그 독도 그 모형물도 전시 어, 그 전쟁기념관인가요? 예. 네. 모형물이 전쟁기념관에서 철거가 됐죠, 철거가 조형물이. 됐다. 네. 그래서 설마니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음,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사실은 약간 그동안에는 어떤 그냥 무슨 괴담 비슷하게 예. 돌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씩 독도와 관련된 상징물들이 없어지면서, 독도를, 우리 정부가 혹시, 공동경비구역 비슷하게 바꾸려는 거 아닌가, 일본하고. 예.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슬며시, 주장을 거두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막 그러길래, 아이, 그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네. 일각에서요. 예. 그런데 이제 진짜로 무용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 취소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흉흉해요. 지금 바깥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전쟁기념관에서 그게 없어졌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사롭지 않고, 정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실태 조사를. 예. 이렇게 된 거죠. 음, 네. 어제 보니까 이게 전쟁기념관도 있고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된 거 이걸 다 살펴보라 이런 지시였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서울교통공사는 또 서울시 이제 산하 기관이다 보니 오세훈 시장이 네. 지금 이재명 대표 허구와 싸우고 있다, 뭐 우기기다 이런 식으로 좀 반박하는 글을 올렸어요. 오 시장 글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허구와 오 싸운다 시장, 이렇게. 예.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네.
뭐 호구와 싸우는 듯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전쟁기념관에서 모형물이 철거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건 허구가 아니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의 서울의 시장인데, 그러면 그게 철거된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면 서울 지하철 공사라든가 그런 공간에 예, 다른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오히려 그분 입장에서는요, 혹시라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만반의 모든 어떤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 챙겨서 이게 잘 보존돼 있는지 확인을 하라라고 하고, 서울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네, 없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길이겠죠. 네. 그분은 뭐, 예, 서울시장인데, 어, 네. 조금 이렇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방향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거지 야당을 향해서 메시지를 낼 때가 아니다. 이런 그럼요. 입장이시군요. 너무 과민하게, 네, 좀 이렇게 자기 당을,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대선에 대한 그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내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민하게 지지층, 글쎄,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네, 독도 문제야말로 민족의 문제고 또 국가 정체성의 문제라서 예, 보수의 가치라는 점에 입각해서 본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보수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정말 보수의 그 대선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오히려 이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정리를 확실히 하고 보수가 이상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오늘까지 한동훈표 네, 특검법을 가져오라. 뭐 이런 기자회견을 어제 하셨는데 네. 26일, 그러니까 오늘까지로 시한을 못 박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뭐 이제 아마 제가 보니까 예. 그 6월, 그러니까 2달 전에 그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제안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때 네네. 그때 그게 처음 6월 얘기했죠. 25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최상목 특검법이 이제 국회에서 부결된 게 7월 25일이에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내일 그, 8월 25일, 네. 26일, 이때까지, 제3자 특검법 법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두 달이 됐으니까, 예. 2달 안에는 가져왔으면 좋겠다. 2달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만약에 발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혹시 민주당에서 그 다음은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 법안을 자신의 그 공약으로, 예.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일종의 뭐 중재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예. 이런 것으로 이제 제시를 한 상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의 안이 있는 거고요. 야당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부권 계속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어떤 대안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때 대표 나왔을 때 자신이 아이고, 의원님 감기가 네, 심하게 죄송합니다. 걸리셔서 네, 네, 괜찮습니다. 자신이 제3자 특검 법안을 내겠다. 그것을 자기는 이제 제3자 특검 법안을 가지고 이것을 중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사실은 그 제3자 특검 법안에 대해서 당 내에서 뭐 저도 그렇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중재안을 받겠다라는 이제
일각에 특히 이제 원내 지도부의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중재를 그러면 상당 부분 이제 수용하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전향적으로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에서요. 예. 그러면 이제 그분이 발의를 하셔야 이게 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속 큰 소리를 쳤는데 발의를 정작 안 하고 계신 거죠, 본인이. 네. 그러니까 발의를 안 하면 국회라는 것은 법안을 발의를 해야 이게 일이 되는 거거든요. 말로 가지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이 발의를 안 하고 계속 말로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분이 말하자면 일종의 공수표를 날린 게 되는 셈이죠. 예. 뭐 당내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겠다 뭐 요런 입장인 것 같던데 일단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민주당 쪽에서 보면 김경수 전 지사가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 되셨고 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하겠다 하신 상황이고 뭐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전해철 전 의원을 뭐 도정 자문위원장으로 위촉을 했는데 요걸 다 묶어가지고 비명계에서 새 구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의원님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비명계가 좀 뭉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시도를 뭐 하는 걸로 비칠 수는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당에서 비명계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그분들이 어떤 하나의 전선을 딱히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다만 그냥 이제 대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뭐 아직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만 그냥 뭐 김동연 지사 중심으로 이런 그룹이 있고 또 저런 그룹이 있고 이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아직까지는 그분들 각각이 어떤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정도가 못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이제 큰 영향력은 네. 없을 것이다. 예, 그렇진 않습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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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일단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는데 이원석 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 회부를 결정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그냥 절차대로 하고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그냥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아마 네. 여기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좀 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났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는요. 예. 사실은 그 명품백이 시가 뭐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그냥 접견용 그냥 뭐 의뢰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접견용 단순한 선물이다. 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뭐 한 3만 원짜리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지금 무혐의 일어났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법상식, 법감정에 굉장히 맞지 않는 결론이 나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완석 검찰총장이 이것을 이제 심의위원회에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 국민들의 상식에 비춰 본다면 여기서 이제 그 상식에 맞는 결론이 나는 게 맞을 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 위원회가 자신의 어떤 그 존재 이의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 무혐의를 갖다가 정당성을 다시 부여하는 정도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또 사법 절차가 검찰의 절차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국민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가 국민들한테 계속 불신을 받는 이유들이 이런 어떤 특권에 대한 그 인식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어쨌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심각하게 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건 뭐 무슨 복잡한 법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보더라도 300만 원짜리 명품백인데 음. 이게 그냥 단순한 접견을 위한 선물이다. 아,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무슨 귀족 사회도 아니고요. 왕족 예. 사회도 아닌데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얘기 아, 예.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네네,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 예. 어떻든 간에 한동훈 대표가 말씀을 계속 한 2달 전부터 하신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안이라는 것은 얘기로 되는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법안을 자기 안을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안을 발의를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본인이 어쨌든 간에 대표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가 뜻을 같이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10명을 모아서 예.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신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내용이든 네. 물론 우리 내부에선 이견이 있겠지만 일단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일단 내고 나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더십의 문제다, 이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